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뻔히 그 속내가 보이는데 계속해서 며느리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했던 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인데요. 저도 이런 며느리는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. 건드리지 않으면 먼저 남을 건드리는 며느님은 아닌 것 같은데,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갑자기 이랬다가 또 갑자기 저랬다가 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로바로 바뀌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바로 저에 대한 행동이 말이죠. 저는 그다지 곱디고 온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.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싫어하시고 우리 아들은 절대 저런 여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빌고 또 비는 그런 유형의 며느리긴 합니다. 시집이라고 해서 좀 더 대우하고 시집이라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거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. 무조건 양가 집안 공평하게 하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좀 더 마음 쓰고 시집의 자식은 남편이니 남편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도 인정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부분, 저는 남편보다 기가 세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에서 저희 부부를 볼 때 이런 말 충분히 나올 만한 하긴 합니다. 어머, 저 집안은 남편이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하나 봐. 기 죽어 사는 것 좀 봐. 와이프한테 아주 그냥 쩔쩔 매는구만. 애처가야, 공처가야.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기가 세서 남자가 당해내질 못하는구만. 어휴, 저런 며느리 절대로 들이지 말아야지. 저런 기센 며느리 들이면 우리 아들만 기 못 펴고 사는 거야.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여자한테 우리 아들을 주겠어? 절대로 안 될 말이지.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시어머니 엄청 고생 좀 하겠구만. 말투며 표정이며 행동이며 저는 좀 사내 대장부 같은 면모가 있는 반면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다정다감하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. 제가 기가 세 보이는 생김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남편을 잡아대고 기를 죽이는 그런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. 뭐 재미있는 일이라고 무슨 득을 본다고 내 남편이 귀를 꺾고 잡아대며 살겠습니까? 단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외형만을 가졌을 뿐이고 불합리한 일에 할 말을 하고 살 뿐이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기가 세고 드센 여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도 한몫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양가에 각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의논을 한 뒤에 행동을 취하지 절대 셀프 효도를 표방한다고 해서 멋대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시어머니는 습관이 되어버린 남편의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센 며느리에게 잡혀 살며 꼼짝을 못하는구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남편은 항상 그러거든요.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. 아내랑 의논해 볼게요. 아내 의견 물어볼게요. 아내가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.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지 잘 모르겠네요. 우선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 말은 제 친정 부모님께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. 제가 남편을 잡고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요. 그래서 항상 저를 벼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하나만 걸려봐라. 그럼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 모조리 다 쏟아낼 것이다. 라고 말이죠. 때는 제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였습니다. 충분히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긴 했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수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죠.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. 김서방 차 한 10년 넘은 거라고 하지 않았냐? 10년 넘은 차면 중고로 팔기도 뭐한데 차라리 그 차를 네 동생한테 넘기고 니네가 내 차를 가져가는 것이 어떠하겠니? 막 할부도 다 끝났고 회사에 소속이 된 차라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데
만일 소유권이 없어도 탈 생각이 있다면 이 차를 내어주마. 보험은 누구나 탈 수 있게끔 해 놓았으니 문제는 없을 거야.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차 운전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긴 했습니다. 주말에 과일을 사러 간다든지 잠시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꽃시장을 간다든지 암튼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운전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. 지금 10년 된 차도 거의 자리만 차지한 채 주차만 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요.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선 아버지에게 말을 해 놓았고 남편에게 어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라는 겁니다. 10년이나 지나버린 폐차를 해도 돈을 주고 해야 하는 차와 이제 막 할부도 끝난 새 차나 다름없는 차를 내어준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. 너무 좋아. 그 회색차 말씀하시는 건가? 와, 장인 어른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난 완전 땡큐지. 게다가 회사에 소속된 차니까 명의를 안 주신다는 거는 보험료도 우리가 낼 필요 없다는 거잖아? 와, 완전 대박. 나는 찬성. 그런데 완전 고물이나 다름없는 차를 처지한테 넘긴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? 저제만 오케이 한다면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. 새 차하고 엔진오일 갈아서 내가 처지한테 저 10년 된 차 직접 인계를 하도록 할게. 와, 대박. 완전 좋다. 그냥 새 차 생기는 거잖아. 남편은 매우 신나했습니다.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. 그리고 분명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.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시어머니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라고 말이죠. 10년 된 그 차는 남편 돈 반, 시어머니 돈 반, 이렇게 들어간 차였었거든요. 남편의 명의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어머니 돈이 들어가 있으면 공동 명의나 다름없으니 혹시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시어머니 의정을 꼭 물어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.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고요. 좀 건성건성 대답을 하길래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아무리 자기가 타고 다녔어도 그리고 자기 명의라고 해도 어머니 돈이 반이나 들어갔으면 공동 명의인 거야. 어머니도 그 차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내 동생한테 줘도 되는지 꼭 여쭤보도록 해. 혹시 어머니도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. 안 그래? 분명 제가 두 번째 강조를 했었을 때 꼭 의정을 묻겠다 했었던 남편은 아마도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묻지를 않은 듯 했습니다. 그 차로 인해 작은 오해가 생기고 말았거든요.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허무함은 제게 향했습니다. 예, 그 차 10년 되었어도 거의 새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 처녀를 준다고? 공짜로? 너 알지 않니? 그 차 살 때 내 돈 반 들어간 거? 그럼 나도 그 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사돈 처녀한테 차를 넘긴다고 하는 거니? 아들 말 전에 듣고서 나 너무 황당했었다. 아무리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너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?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.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 나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. 오늘 나도 시어머니 노릇 한번 해야 되겠어. 어디 감히 친정에다가 시댁재산을 넘겨? 어머니,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독단적으로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요. 그이가 결정하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꼭 여쭤보라고 그이한테 신신당부했었어요. 아마 그이가 말을 좀 잘못 전한 듯한데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시니까 저야말로 좀 당황스러운데요.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. 분명 남편이 결정을 한 거라고요. 뭐 하나 잡았다 이거였죠. 억지 부리면서 며느리 기 죽이는 시어머니 한번 대어보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황당했습니다. 헌차 주고 좋은 차 가져오는 건데 이러쿵 저러쿵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것도 짜증났고 그날따라 제 심기가 좀 불편했었는지 짜증이 좀 더 올라오긴 했었었죠. 우리 아들이 결정하긴 무슨? 걔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 몰라? 맨날 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으니까
우리 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하겠다는 거겠지. 아들 차 산다고 돈 해준 나만 피해자 된 거지. 나만 남는 게 없잖아.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길 하나? 아니면 뭐 차 줬다고 고마움의 작은 성의 표시를 받길 하나? 어머니,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?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. 왜 이렇게 기분 상해하는 건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요. 참네. 네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 한번 해보마. 내가 억지 부리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.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억울하지 않겠니? 나는 받아야겠어. 내가 우리 아들 차 살 때 투자해준 그 돈 받아야겠다고. 정확히 1,500 들었다. 나 그 돈 줘라. 그리고 사돈 어른한테 받은 차면은 네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? 그게 어디 우리 아들 차겠니? 우리 아들은 처지한테 차 빼앗기고 와이프한테 차 빌려 타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우리 아들은 너의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럼 나는 뭐냐? 내가 왜 그런 막심한 손해를 봐야 하는데? 그 차, 새 차나 다름없는 거야. 다시 돈 빼줘. 1,500만 원 빼달라고. 그럼 나도 없던 일로 할게. 만일 네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으면 당연히 사돈 처녀한테 넘기라고 했을 거다.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? 앞뒤가 틀렸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렇게 기세고 지 마음대로 남편을 쥐고 흔드니까 시어머니 돈이 들어간 차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. 그 성격 어디 가겠니? 10년 된 차와 이제 막 4년 된 차 중 어느 차가 더 새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시어머니 요구사항 이해되십니까? 1,500만 원을 돌려달라뇨. 억지도 이런 억지 없었습니다. 며느리 기선제압하고 싶어서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.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손해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려도 말이죠. 그렇게 마음 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죄송하네요. 그런데 저한테 차를 사주신 것도 아니고 그이한테 사주신 건데 지금 저한테 1,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억지인 것 같아요. 10년이나 된 차인데. 그냥 그러지 말고 없던 일로 할게요. 그이가 그 차 계속 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? 그럼 어머니 이렇게 서운할 일도 없는 거죠? 이렇게 저한테 한 소리 할 일도 없는 거죠? 그이가 어머니한테 뭐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 아버지는 자기 딸인데 동생한테 아버지 차를 주고 싶었을까요? 아니면 사위한테 차를 주고 싶었을까요? 당연히 아버지 딸인 제 동생 아니었을까요? 그리고 어머니 차가 제 소유라뇨. 제가 끌고 다닌다뇨. 어머니 제가 운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없으실 텐데.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. 운전할 줄도 모르고 운전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. 그 차 가지고 오면 어머니 아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고 1년에 몇 배씩 나오는 보험금도 아버지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건 제 불찰이긴 하네요.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. 그냥 아버지 차는 제 동생한테 넘기고 그이는 그냥 10년 된 새 차 타면 되죠. 1,500만 원을 드리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.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이랑 이야기하시겠어요?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. 짜증이 솟구쳐서 실수를 할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?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.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. 장인 어른의 차는 자기가 타면 되는 거라고.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저한테 짜증을 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차에 관련된 일에서 하나의 이득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뭐라 하신 걸까요? 아무렇지 않게 그 차는 우리가 타면 된다. 우리 차를 처지한테 주면 된다.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한테도 짜증이 났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 했죠. 싫어. 그냥 아버지 차 동생 주라고 할래. 나한테 1,500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나 정말 너무 어이없었다. 그럼 내가 얘기했지. 어머니도 다른 생각 할 수 있으니까 꼭 의중을 물어보라고. 제대로 묻지 않은 당신 탓이 제일 크고 당신 어머니인데 그분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한 당신은 너무 바보 같았어. 그리고 아무런 이득도 못 보는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전화해서 기가 세네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
자세한 상황 파악도 못하셨으면서 괜히 윽박이나 지르셨던 어머니도 잘못이고 그냥 10년 된 새 차나 다름없는 그 차 타. 당신 차 욕심 없는 사람이잖아. 아버지한텐 내가 이따가 말해놓도록 할게. 너무 좋은 차라 당신이 부담스러워한다. 이렇게 말해 놓을 테니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. 알겠어? 아니, 엄마도 이제 이해를 했다니까.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았다니까. 엄마는 혹시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줄 알았대.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어.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 어쩌면 횡재나 다름없는 거라고. 엄마가 자기한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. 엄마 화도 다 풀렸다고. 나도 그 차 타고 싶어. 자기야, 우리가 그 차 가지고 오자. 어? 그렇게 하자. 처제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좋은 차를 뭐하러 타냐? 운전도 미숙한데 어디 긁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. 미안해. 내가 다 미안해. 엄마한테 똑바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 전해서 미안해. 어? 자기야, 화 풀어라. 더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내가 더 실망할 것 같거든? 태세 전환 정말 오진다. 자기하고는 인연이 없는 차인가 보네. 다 잡은 물고기였는데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보면 욕심 버려. 처음부터 자기 거 아니었잖아. 자기 건 10년 되었지만 새 차나 다름없는 당신 어머니가 돈 보태주신 그 차잖아? 그 차 그냥 죽을 때까지 타자. 나중에 폐차시킨다고 하면 그때도 1,500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? 어머니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 거라고 하시면서.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. 나 정말 화 많이 날라 그래. 10년 된 새 차는 여전히 저희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. 동생은 아버지의 차를 쌩쌩거리며 타고 있고요.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거나 밀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런 사람을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? 왜 계속해서 노리고만 있는 걸까요? 기가 세다고 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다고 왜 제게 색안경만을 끼고 보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어머니 하면서 콧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살살 거려야만 오해를 하시지 않는 건지 그냥 상호간에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가요? 싫지 않은데 왜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왜 자꾸 저를 오해하려고만 하는 건지 왜 자꾸 저런 사람이 남편을 자꾸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. 시어머니 그 오해로 인해서 결국 남편은 차를 놓쳤지만서도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.